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코로나 백신 개발 청신호 경기 민감주에 주목할 때라는 제목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이슈와 관련한 뉴스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연합뉴스 기사인데요. 미 정부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6억 명분 확보 2조 원대 계약이라는 제목입니다. 미국 정부가 미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에서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6억 명 접종분을 확보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미국 보건복지부, 국방부와 19억 5천만 달러의 코로나19 백신 인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미 정부는 양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1억 명분을 넘겨받고 나중에 5억 명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코로나 백신 관련한 뉴스가 매일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 백신 연구가 어느 정도 이제 좀 점점 무르익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네네. 코로나 백신 개발 관련한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현재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금방 우리가 뉴스에 보듯이 이제 화이자에서 임상 3상이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가면 FDA에서 허가를 받고 그런 다음에 이제 미국인들에게 먼저 이제는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뉴스에 나온 것처럼 일단은 1억 명 정도의 이제 백신이 12월에 이제는 하겠다라고 했고 이게 별도 옵션으로 이제 5억 명분을 따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6억 명에게 맞출 수 있습니다. 6억 도스 정도라면은 사실 미국인들의 한 2번 정도는 맞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예. 그렇게 된다면은 정말 급반전하죠. 경제 자체가 이제 안정화 단계로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더욱 또 뭐 글로벌 경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 뉴스가 만약에 현실화된다면 워낙 그 바이오다 보니까 사실 저도 좀 의심의 눈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워낙 잘 아시겠지만은 만약에 계획대로만 뉴스에 보도된 대로 된다 그러면 정말로 그 다시 한번 뭐 코로나 이후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조금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이것뿐만 아니라 이미 옥스퍼드 연구팀에서도 얼마 전에 뭐 들으셨겠지만은 그 1단계 임상 실험 결과를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영국에서 한 18세에서 55세 사이에 무려 한 1,077명 정도의 임상을 했습니다. 좀 모집단이 컸죠. 그래서 의미가 좀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항체와 T세포가 발현이 됐다. 그러니까 항체라고 얘기하면 보통 우리가 바이러스를 막는 거라 본다면은 T세포, 우리가 뭐 영화에서도 많이 들었던 이제 T세포 이러는데 T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러스를 찾아서 파괴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항체가 형성이 됐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가 굉장히 컸죠. 또 어제 뉴스였습니다. 또 일본에서도 이제 언론에서 보도가 됐는데 후생 노동성에서 이제는 그 치료제로서 덱타메타손이라는 이제는 스테로이드 제제, 뭐 항염증 제제인데 이거를 이제 치료제로 인정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본격적인 백신이라든지 치료제가 있기 전까지는 굉장히 큰 탁월한 효과를 미칠 수가 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코로나를 이제 극복하는 단계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우리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모두가 뭐 안심하고 이렇게 투여를 하거나 복용을 하기 위해서는 최종 3단까지 다 통과를 하고 안전성이 입증돼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들려오는 소식들은 다 그런 단계들을 차곡차곡 밟아 나가고 있고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다는 점 이것만은 맞습니다.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일단은 기대해 볼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런 소식들이 왜 투자자들한테 좀 중요한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 뭐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만약에 내가 뭐 카카오 네이버 들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뭐 현대자동차 들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분들은 채널 돌리지 마시고 꼭 방송을 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뭐 아시겠지만 네이버, 카카오가 그 7월 한 10일 정도에 고점 찍고 계속적으로 조금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이죠. 저도 차트를 보면서 확실히 좀 내려가고 있구나라는 것 좀 볼 수가 있겠는데 반대로 이 현대자동차 같은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
그때 기준으로 해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순환매 장세가 다시 한번 조금 5월에 한번 있었다가 순환매 장세가 이번에도 한번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겠는데 그 중심에는 역시나 이제 외국인들이 주도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왜 이럴까라고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금방 제가 그 말씀드렸던 신종 코로나가 어느 정도 치료가 될 것이다, 아니면 예. 백신이 나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나올 때 항상 이런 반응들이 있었거든요. 아시겠지만 5월에 모더나 임상 그 개발 나왔을 때, 네. 그때도 한번 순환매 장세가 좀 일어났었고요. 그렇게 봤을 때 외국인들이 이렇게 좀 반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역시 백신 개발 뉴스가 이제 경기 부양책을 정부에서 모든 나라가 지금 뭐 글로벌 경제 주체들이 다 하고 있는데 경기 부양책이 좀 낮아질 수 있는, 약해질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마련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양적 완화 이제 그만두겠다. 한국은행에서 어느 정도 기조를 밝혀왔고요. 그러니까 채권 매입을 이제 관두겠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가면은 이제 양적 완화에 대한 이제 풍부한 유동성 시대를 점점 줄이는 어떤 이런 시그널을 이끌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풍부한 유동성으로서 끌려왔던 성장주보다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의 생활로 돌아가서 경기 민감주에 대한 이제 모멘텀이 더 강해지는 이런 시기가 아닐까라고 지금 뭐 모든 글로벌 주체들, 그다음에 경제 주체들이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해 드리는 것은 뭐 저의 이야기도 되지만은 실제 이제 외신들이라든지 아니면 리서치 보고서를 보면 이런 얘기들이 좀 더 많아지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투자자분께서도 이런 변화의 흐름, 이게 경기 민감주로서의 어떤 순환매 장세의 경기 흐름도 잘 유심히 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해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백신 개발이 어떤 개개인들한테 분명히 안전한,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소식인 건 분명하지만 또 네네. 금융시장에는 또 다른 그런 모습으로 영향을 맞습니다. 나타내게 되는데 네네. 이제 경기 민감주로 일시적인 순환매를 이제 나타내게 하고 또는 이제 경기 부양책, 앞으로의 경기 부양책을 조금 약화시키는 네네. 그런 이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연일 뭐 코로나 백신 개발 관련한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좀 어떤 그 좀 스탠스를 취하면 좋을지 조언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 주가나 아니면 미국 주가나 봤을 때 정말 유동성 때문에 끌어올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말도 하잖아요. 속칭 뭐 동학개미 운동 아니었으면 우리나라 경기 무너졌다라고 할 정도로 네. 정말 동학개미 운동들, 개인 투자자들의 정말 힘입어서 지금 이제 주가를 계속적으로 끌어올리고 지탱해줬고 또는 앞으로 이제는 더 오를 일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개인 주체들이 끌어올렸는데 그러한 그 주체들의 힘은 역시나 이제 유동성을 힘 받아서 뒷받침 받아서 사실 끌어올렸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제 유동성 장세가 이제 끝나는 분위기다 그러면은 역시나 개인 투자자님께서 들고 계신 주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투자의 포트폴리오를 이제는 뭐 성장주보다는 이제는 경기 민감주로 이제 순환매 장세에서 같이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바꿔주시는 역할도 어느 정도 고려해 볼 만하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지금 좀 빨리 캐치를 하셔야 되거든요. 항상 그러죠. 우리가 보통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장의 흐름을 굉장히 잘 읽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특히 글로벌 경기의 변동성, 그다음에 특히 미국의 변화들 이런 것들을 빨리 좀 캐치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시면서 주식 투자, 한국의 이제 주식 투자를 같이 바라보시는 게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뭐 주식시장은 심리다라는 말 네네네. 아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좀 눈치가 빨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또 네네. 해보고요. 자, 그런 점에서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좀 눈에 띄는 종목, 우리가 좀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좀 네네. 정리해 주실까요? 저는 뭐 현대자동차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네. 2차 전지주라고 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 안 좋을 거라고 뭐 예상이 있습니다. 뭐 시장의 컨센서스도 마찬가지고요. 뭐 2분기 실적이 이제 나오겠지만은 곧 나오죠. 그러면은 좋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겠는데 왜 그러냐면 일단은 그 수요 위축이 좀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2분기 글로벌 판매량도 실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8% 정도 감소할 것이다라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고요. 두 번째로는 해외 공장이 멈췄었죠.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판매 수주도 굉장히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보더라도 사실 현대자동차의 이제 그 주가 2분기의 실적이 그렇게 좋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은 뭐 국내에서는 계속세 인하 70% 인하 효과가 좀 영향을 미쳐서 국내에서는 좀 잘 팔린 것 같아요. 하지만은 전체 시장으로 우리가 거시적으로 본다 그러면
현대자동차 그 2분기 실적은 더 낮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대자동차에 대한 그 눈을 좀 가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역시나 경기 민감주의 대표주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2차 전지주, 그러니까 전기차로 저는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는 덜 나와도, 그러니까 컨센서스보다 이하라도 우리가 항상 투자할 때 그런 점이 있잖아요. 생각보다 잘 나왔네. 이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대표적인 게 테슬라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한 1,250억 원 정도가 나왔고요. 그런 거만 봤을 때는 테슬라가 생각보다 좀 잘 나왔고 또한 무엇보다 4분기 연속 흑자에다가 그다음에 S&P 500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커지고 네. 이러다 보니까 야 이거 테슬라 뭐 굉장히 기뻐하시는 분들이 아마 오늘 되게 기분이 좋으신 분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개인 투자분께 해외 주식 투자세 테슬라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죠. 예. 오늘 기분이 되게 좋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테슬라가 지금 실제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 그렇게 된다면은 투자자의 영향, 투자의 심리가 현대자동차 쪽도 흐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현대자동차도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잘 나오고 그다음에 테슬라는 이미 확인이 됐고 그러면은 이 두 가지 공통점은 뭐냐? 2차 전지주거든요, 결국은. 네. 그럼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을 동나라 오늘 또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LG화학이라든지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삼성 SDI 같은 이런 어떤 2차 전지주 관련 주에 대한 관심이 오늘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높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테슬라가 뭐 전기차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고 현대기아차도 열심히 추격하고 있지만 물론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네네네. 또 그런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또 오너가 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네. 점, 이런 점들도 네. 현대차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러면서 같이 살펴볼 수 있는 게 2차 전지주가 결국은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이종 부회장이랑 정의성 부회장이 만난 네. 그 역사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젊은 오너들이 만나서 뭔가 일을 꾸며보겠다라고 했던 게 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야 우리나라의 경제가 발달을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굉장히 시장에 던진 시그널이 좀 강력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그런 걸 좀 의미 있게 좀 네.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조직에서도 부서 간 칸막이, 정부에서도 맞아요. 부처 간 칸막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우리 부서가 좋은 실적을 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네. 경쟁자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경쟁자가 아니라 네, 맞습니다. 동반자라고 네. 생각한다면 현대차와 또 삼성전자, 삼성그룹과 현대차 그룹이 같이 나갈 수 있으면 세계적인 또 맞습니다.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는 이젠 2차 전지다. 아, 그렇군요. 결국은 결론은 2차 전지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